저는 얘는 추천드릴게요. 어? 나쁘지 않은데? 되게 괜찮다. 얘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잔당감이 너무 세요. 얘 맛있어요. 얘는 그닥 추천하지 않을게요. 얘는 조금 넝마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코스트코 여름 와인 추천편 재밌게 보셨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에 예고를 했죠. 다음 편에는 커클랜드, 그러니까 코스트코의 PB 와인 몰아 마시기를 하겠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 정도의 와인을 한 번에 시음을 한 게 영상에도 없었고, 제 구독자라면 아시죠? 제 주량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쓰시잖아요. 알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맛만 보긴 할 건데, 제가 이걸 기획한 이유는요. 코스트코 이 PB 커클랜드 와인에 대한 퀄리티가 1차적으로 제가 너무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셔보고 평가드릴 기준은 당연히 코스트코니까 가성비, 그리고 절대적인 퀄리티, 그리고 이 와인의 레이블에서 예측한 맛과 어느 정도 유사한 향을, 캐릭터를 보여주는지, 맛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시음 순서는 프로세코, 그 다음에 샴페인, 그 다음에 로제, 화이트 2종을 2종이라고 하면 예상하시듯 소비뇽 블랑과 샤도네이를 시음할 거고요. 레드로 넘어가면 제가 피노누아, 까베네 소비뇽, 샤도네프 디파프, 그리고 올드바인 진판대를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코스트코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의 까베네 소비뇽이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뭐 벨리별로 나눠놨더라고요. 뭐 가격대도 10,000원부터 30,000원대 후반대까지 나오고, 피노누아도 10,000원대부터 30,000원대까지가 나오는데 저는 다 가장 높은 와인으로 가져왔어요. 이유는 저의 간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 30,000원대 와인은 이 가격대 다른 옵션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를 말씀드리는 게 10,000원대 와인의 퀄리티를 논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비싼 와인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시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프로세코 가보겠습니다. 이 프로세코는 가격을요, 제가 영수증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9,290원이에요. 10,000원이 안 하죠. 네. 프로세코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샴페인 편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샴페인 편을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이었죠? 샴페인은 쌍파뉴 지방에서 정해져 있는 품종, 정해져 있는 재배 방식으로 만드는 것에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드는 건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세코는 이탈리아에서 만들고요. 이탈리아에서 글레라라는 품종으로 만드는 스파클링입니다. 이 글레라라는 품종은 그러니까 샤도네이 같은 품종이 보다는 소비뇽 블랑에 가까운 조금 아로마틱한 품종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젖산 발효까지 가지 않고 그냥 탱크에서 숙성해서 가볍게 마시는 용도로 만들고, 당연히 뭐 장기 숙성을 권장하는 그런 스파클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샴페인과는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셔볼게요. 달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인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엑스트라 드라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샴페인은 점점 더 드라이하게 마시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거의 제로도사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단 샴페인을 드시는 분들에게 첫인상이라 하면 너무 달다. 그리고 얘는 알코올 도수가 11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시기 편한 부분은 있겠죠.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전형적인 프로세코의 캐릭터입니다. 이거를 추천하냐?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추천 안 할게요. 안 마실래요. 다음은 샴페인을 마셔볼게요. 저랑 그렇게 친분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구독하고 있는 와인 소울 채널에서 마스터 소믈리에께서 커클랜드 샴페인을 좀 괜찮다고 평가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 안 마셔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고, 얘는 가격이 37,990원. 얘는 진짜 샴페인이에요? 네, 샴페인이에요. 완전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샴페인.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커클랜드는 얘네 PB지만 코스트코에서 직접 생산하는 와인은 없거든요. 근데 이 샴페인의 생산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생산자 자체는 미국 생산자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뭐 병인분 미국에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샴페인은 쌍파뉴에서 나온 샴페인의 정통 방식으로 샴페인에서 제조를 해야 샴페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마셔볼게요. 얘는 품종을 좀 봐야겠죠? 써있네요. 피노메니의 피노누아 샤도네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비율이 많이 들어간 순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프로세코를 마시고 마시니까 너무 맛있다. 이 샴페인의 맛을 어디서 느꼈냐? 정말 정확히 떠오르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샴페인을 주는데 그냥 샴페인이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유사해요. 캐릭터가. 저는 딱 돈값만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6만 원대 샴페인들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퀄리티냐라고 하면은 유사하다. 하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프로세코보다 정확히 4배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확히 4배예요. 다음은 K9이라는 로제고요. 시라 로제예요. 얘도 가격이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9,990원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시라 베이스의 로제예요. 마셔볼게요. 저는 얘는 추천드릴게요. 진짜요? 얘는 19,900원에 이 정도 로제면 로제의 역할은 다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따랐을 때부터 노즈 너무 좋고 우리가 로제 와인을 마시는 TPO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은 조금 가벼운 자리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하게 칠링해서 가볍게 마시겠다 하는 TPO에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얘 19,990원이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드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하정우님의 소비뇽 블랑을 제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동엽님 나온 코너에서 두 분이 이 와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음주 후에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와인을 마시고 났더니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서 그 다음부터 와인을 마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차갑게 먹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화이트 와인이나 엔트리급 샴을 정말 그냥 맥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접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샴페인도 가격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소비뇽 블랑을 왜 싫어했는지 지금 마셔보니까 바로 다시 그 복귀가 되는데 제가 앞서 소비뇽 블랑 편에서 우리가 소비뇽 블랑을 하면 예상하는 그 노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얘는 되게 허브와 그린 쪽에 약간 치우쳐 있어요. 다시 한번 마셔볼까? 제가 생각하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의 가장 큰 장점은 과실의 향. 과실 중에서도 이렇게 되게 달달한 과실의 향과 약간 허브의 향, 그러니까 그린한 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달달한 향이지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취향 아니에요. 저는 이거 싸잖아요. 11,490원이잖아요. 저는 그냥 10,000원 더 주고 코스트코 다른 소비뇽 블랑을 사 마실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소노아마 카운티의 샤도네이를 마시겠습니다. 얘는요 가격이 그래 조금 나가요. 15,490원. 스크류캡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 그래서 와인 설명을 조금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미국 와인의 좋은 점은 뭡니까 여러분? 친절하다. 제가 늘 얘기하죠. 미국 와인은 백레이블이 친절하다. 얘네 오크 숙성했네요. 그래서 뭐 바닐라와 프렌치 오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오크의 향이 나요. 얘네가 얘기하는 얘네의 노즈는 화이트 피치, 백복숭아와 트로피컬 프루트의 아로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향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트로피컬 프루트의 향이 나면서 마지막에 끝에 살짝 오크터치 나는 딱 그런 샤도네이고 얘도 10,000원대잖아요. 15,490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불고뉴 샤도네를 마실 때는 너무 차갑게 안 마시기도 하고 잔도 조금 신경 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가볍게 그냥 나 피크닉 가는데 소비뇽 블랑만 마시기 좀 서운하니까 샤도네이도 하나 챙겨갈까? 했을 때 그렇게 마시기에 저는 이 가격대면은 되게 괜찮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얘는.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저 취하신 건 아니죠? 아직? 전혀.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분이.
전혀요. 순서를 피노를 먼저 마시는 게 좋겠죠? 이 피노누아는 여러분 생각보다 비싸요. 얘는 31,990원이었고요. 물론 이거보다 저렴한 피노누아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저는 되게 소중하니까. 이거는 월라메벨리라는 곳에서 만든 피노누아인데 제가 이 월라메벨리를 언제 언급한 적이 있냐? 작년 연말에 와인 스펙테이터 할 때 그 중에 몇 위였지? 아무튼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기억을 약간 상쇄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지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커클랜드 와인은 어디서 막 되게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백레이블을 좀 보면서 할게요. 그래도 좀 친절하니까. 이 월라메벨리라는 게 오레곤에 있고요. 그건 아실 것 같고 2021 빈티지입니다. 얘네가 설명한 거에 의하면 자신들의 2011 피노누아는 깊은 레드체리 그리고 플럼의 아로마를 줄 것이고 얘도 오크를 숙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치 오크의 터치가 느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거 아시죠? 앞쪽에 제가 마신 와인들이 되게 아로마틱한 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아로마틱이 뭐냐를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아로마틱한 품종이다라고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소비뇽 블랑이나 뭐 리슬링 그리고 아까 말한 프로세코를 만드는 품종들인데 와인에서 말하는 아로마틱하다라는 거는 약간 향이 이렇게 개성이 있고 찌르는 향이어야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잊혀지지 않는 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보로 소비뇽 블랑을 한 번이라도 마시면 말보로 소비뇽 블랑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나오면 누구라도 맞추잖아요. 그런 품종들한테 주로 아로마틱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앞쪽에 아무튼 그렇게 캐릭터가 강한 아로마틱한 품종들을 마시고 피노를 마시니까 얘 노즈가 지금 약간 제가 코가 약간 지금 약간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향을 맡아볼게요. 노즈는 뭐 이들이 얘기한 그런 레드 과실의 향은 충분히 나는 것 같고요. 한번 맛을 볼게요. 얘 나쁘지 않아요. 3만원대잖아요. 3만원대 피노누아 생각보다 잘 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오레곤 피노잖아요. 저는 오레곤 피노에 3만원대 이 정도 퀄리티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대륙 피노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취향이죠. 그러니까 나는 신대륙 피노를 안 좋아해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 이걸 시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비교적 신대륙이지만 서늘한 지방에서 자란 피노누아를 즐겨 마셔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고민을 했어요. 10,000원대 피노누아를 살까 30,000원대 피노누아를 살까. 근데 제가 30,000원대 피노누아 산 걸 되게 후회하지 않은 퀄리티고 이 정도면은 30,000원대 피노누아의 다른 옵션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잘 없지 않아요? 없죠. 없잖아요. 그 제가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얘기했던 그 오레곤 피노누아도 다 1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레곤 피노누아를 3만 원대는 잘 흔치 않아요. 근데 그 정도의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피노누아는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올드바인 진판대를 골랐습니다. 얘는 소노마 카운티에서 2021 빈티지예요. 이게 올드바인이 붙었잖아요. 얘네는 45년 이상이 된 나무를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진판대의 특징을 아세요, 여러분? 되게 다른 포도들과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포도 한 송이가요, 약간 골고루 익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 송이 하나에 어떤 거는 되게 익어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아직도 푸른빛이 도는 이런 형태로 익는 게 진판델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어떻겠어요? 와인을 약간 포도 품종을 블렌딩한 것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 되게 잘 익은 과실의 향과 허브의 향이 동시에 나는 것이 사실 진판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격이요 19,990원, 그러니까 2만 원. 개인적으로는 잔단감이 너무 세요. 와인은 산미가 좀 있어야 된다. 산미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 제가 좋아하는 품종들을 보세요. 약간 산미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잔단감을 좀 느껴져서 이게 제 취향은 아닌데 이게 이 와인의 절대적인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멘트는 아니라는 거는 약간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9,900원에
서 마실 수 있는 진판들의 퀄리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얘를 되게 추천하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잔단감이 많은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이 오히려 페어링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산미가 높은 와인보다. 그렇다고 단독으로 마시기에 괜찮냐라고 하면 단독으로 마시는 와인은 더 퀄리티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주 없이도 마시려면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리고 어쨌거나 뭐 대표적인 산지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나는 되게 올드바인 진판들이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사보실만 하다. 그냥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퀄리티가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한번 시도해 보실만 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게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추천하냐고 하면은 얘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샤토네프 디바브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토네프 디바브는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37,990원, 굉장히 고가죠. 커클랜드 와인 치고는. 근데 샤토네프 디바브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여기 교황의 와인 CDP 편으로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요. 궁금하실 거예요. 조성이 어떤지. 얘는 그루나슈가 무려 70%가 들어있습니다. 70% 그루나슈, 10% 시라, 10% 무드베드르, 10% 생소가 들어있네요. 노주 좋네요. 좋은데요? 근데 되게 영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낸다. 얘 빈티지가 몇이죠? 2죠. 이 샤토네프 디바브의 4가지 때로와 리버스톤, 라임스톤, 클레이와 샌드를 다 담고 있다. 이 빈티지 22 빈티지는 복합성의 깊이를 원더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얘 맛있어요. 제가 CDP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약간 그루나시 엄청 좋아하잖아요. 맛있습니다. 저는 이 가격이면은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샤토네프 디바브는 싼 와인도 비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게 저가의 와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37,990원이면 이미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CDP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그루나슈의 비중이 무려 70%인데다가 샤토네프 디바브에서 그루나슈가 발현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와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한 건 사실이지만 마실 때 얘가 영하기 때문에 뭐 구조감이 약간 떨어진다거나 비어있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좋네요. 저는 오늘 마셨던 와인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CDP 좋아하신다면 이 샤토네프 디바브 커클랜드 거는 한번 드셔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커클랜드, 그러니까 코스트코에 유난히 까베네 소비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커클랜드 코스트코는 미국 회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너무나도 명확히 까베르네 소비뇽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생산지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팔고 있었어요. 얘는 수스콜이라는 빈야드에서 나오는 까베르네 소비뇽이고 가격이 37,990원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린싱하고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부 나파밸리에 위치해 있고요. 시원한 기후라고 합니다. 얘는 싱글 바인야드라고 밑에 써있죠. 그리고 이번에 커클랜드에서 가보니까 얘네가 무슨 시그니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고가 시리즈 좀 조금 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제일 비싼 거라서 한번 사와봤어요. 일단 노즈는 얘는 레드, 블랙 과실이 둘 다 적당히 올라오는 전형적인 미국 까베르네 소비뇽의 향인데 제가 좋아하는 약간 미국 까베르네 소비뇽의 그 날카로운 카시스는 좀 안 느껴지는 부분이 약간 아쉽다. 얘는 그닥 추천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사실은 얘가 거의 4만 원 돈이잖아요. 돈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구매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의 좋은 퀄리티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너무 많다. 이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까베르네 소비뇽인 거는 맞는데 저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보르도 블렌딩을 좋아하고 나파 와인도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되게 실키하고 벨베티하고 그러니까 정말 고급의 실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까베르네 소비뇽을 좋아하는데 얘는 조금 넝마 같아요. 이건 저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와인은 아니고 저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자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와인 여신이 마셨던 것 중에 제가 추천하는 건 CDP 너무 추천하고요. 로제 추천합니다. 샤도네이, 소노마 샤도네이도 이 가격대면 이게 진짜 3만 원대만 돼도 내가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만 원대에서는 너무 괜찮다. 샴페인은 내 샴페인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내 수중에 6만 원이 없다 하면은 사실 수 있고 소비뇽 블랑 아니야. 프로세코 아니야. 피노누아도 괜찮았어요. 진짜 피노누아 괜찮았어요. 얘네 둘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등 뽑고 마무리할까요? 1등이요. 1등은 저는 CDP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추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만드는 커클랜드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입견을 떼고 보면 자본주의 힘으로 좋은 와인을 또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게 PB잖아요. 왜냐면 코스트코는 정말 전 세계 매장이 되게 많은 기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의 품종이 반영이 됐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이들이 그래도 이 품종의 캐릭터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늘 마시던 괜찮은 와인으로 돌아오도록 이 와인도 괜찮았어요. 좋은 와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